왜냐면요. 최근에 나왔었던 30번의 문제들이 어떤 문제였냐면 지수함수인 2의 x승과 2차 함수는 3차 함수를 갖고 만든 초월함수였었어요. 그래서 뭐 2의 x승분의 2차 함수, 아니면 2의 x승분의 3차 함수, 아니면 2의 x승 곱하기 2차 함수 2의 x승 곱하기 3차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만든 초월함수 문제였었어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미분에서 도함수 이퀄 제로라 이게 도함수 이퀄 제로를 찾기가 굉장히 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냥 쉽게 그걸로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제는 다른 종류의 초월함수가 나와야 되고 우리는 어차피 불연속점이 존재하니까 연속성을 갖다 따져보기 위해서 불연속의 함수도 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일 강력한 주장이었었는데 교수님이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30번의 문제를 기존에 나왔던 지수함수와 다항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다항함수와 다항함수를 이용한 유리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같이 봅시다. x가 a보다 크다 해서 정의단 함수 fx와 최고차의 값수가 마이너스 1의 4참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x가 a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fx는 gx다.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함수 fx는 x 이퀄 알파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 m을 갖는다 그랬어요. 함수 f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는 함수 g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보다 많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x-a의 fx는 누구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gx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뭐냐면요. ga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돼요. 왜? ga가 만약에 뭐였더라면 0이었더라면 gx에는 x-a란 인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x-a와 x-a를 지우게 되면 fx는 뭐가 되는 거예요? fx는 최고차의 개수 양수인 무슨 함수? 3차 함수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의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기껏 극점이 많아도 이렇게밖에 안 되겠네요. x 이퀄 a가 뭐 여기에 있든 관계없이 극대값은 많아봤자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극대값이 알파, 베타 몇 개? 두 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GA가 0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GA는 분명히 0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거다. 사실 출발을 여기서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 X가 A보다 클 때 fx는 양변을 x- 나눴더니 x-a분의 gx다인 함수가 되는 것이고 이 함수는 분명히 무슨 함수가 되는 거예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gx 다항함수예요. x-의 다항함수예요. 그리고 분모가 0 되지 않습니다. 이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 함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는 겁니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가 뭐임을 미분 가능한 함수임을 갖다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x 이퀄 알파와 x 이퀄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 m을 갖는다는 말은 f 알파가 베타고 f 베타도 m이 됐고 f 프라임 알파와 f 프라임 베타가 뭐가 됐다? 0이 됐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이 주어진 조건을 보면서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되냐면 지금 한마디로 여기에 y 콜 m이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y 콜 fx라는 함수가 y 콜 m이라는 함수와 x좌표 알파 베타에서 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x의 그래프가 뭐 이런 형상이 됐다든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점이 뭐가 되고 알파가 되고 요점이 뭐가 됐다? 베타가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y 콜 fx의 그래프가 진짜 이거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y 콜 fx와 y 콜 m과의 교점이 알파와 베타인데 이 함수 y 콜 fx는 지수함수를 갖고 있지 않아요. 삼각함수도 갖고 있지 않고 로그함수도 갖고 있지 않아요. 뭐로 이뤘다고요?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유리함수라는 겁니다. 유리함수분의 유리함수 형태. 그래서 알파와 접했단 말은 한마디로 x-알파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베타와 접했단 말은 뭐라고요? x-베타의 제곱 이런 형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x 이퀄
알파와 베타가 실근이고 나머지 또 근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fx 이퀄 m이라는 방정식에. 하지만 fx 이퀄 m이라는 방정식, 이 방정식과 똑같은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에 어차피 gx에 x-a라는 인수가 없으니까 양변에 gx를 곱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gx를 곱하니까 뭐가 된다? gx 이퀄 m배의 x-a라는 방정식에 근이 알파와 베타 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gx의 차수가 몇 차예요? 4차예요. 4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근은 많아봤자 몇 개? 4개까지밖에 안 되니까 여기 나머지 근이 나올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gx-m의 x-a 이퀄 제로라는 4차 방정식이 알파라는 중근과 베타라는 중근을 갖게 되더라. 그래서 gx-m배의 x-a라는 4차의 다항식에는 x-알파라는 인수가 2개, x-베타라는 인수도 몇 개? 2개 있고 그 최고차의 개수는 gx의 최고차의 개수에서 결정되어진다고요. gx의 최고차의 개수가 뭐였으니까 마이너스 옆에다 뭐라고요? 마이너스를 쓰시게 되면 결국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마이너스의 x-알파의 제곱에 x-베타의 뭐예요? 제곱 플러스의 m배의 x-a다. 이렇게 생긴 거가 되겠네요. 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fx는 여기서 접선의 길고 제로가 접선의 길고 제로예요.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극대니까 중간에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 극소가 있어야 돼서 한마디로 극점의 최소 몇 개? 3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극점의 개수가 3개보다 뭐라고요? 적게 되라고요. 몇 차 함수입니까? 4차 함수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의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 이거가 되든가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거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게 하나나 2개가 되니까 이런 형상을 만들어라는 거가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기형이 이렇게 되려면 바로 이거의 도함수인 G'X 마이너스 2배의 x-알파의 x-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알파의 x-베타 플러스 m 도함수 이퀄 제로란 방정식이 이 방정식이 뭘 갖는다고요?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 문제는 이항을 하게 되니까 x-알파의 x-베타의 제곱 플러스의 x-알파의 제곱에 x-베타 이퀄 얼마다? 2분의 m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갖지 않게 만들어라가 되더라고요. 얘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갖지 않게끔 만들어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알파와 베타가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파와 베타의 차이가 얼마라고요? 6루트3이라고. 얘를 잡아가지고 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끌어당겨도 이 길이가 뭐가 되기만 하면 된다? 6루트3이 되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파, 베타를 적당하게 잡아서 계산하기 편하게 만들면 해피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놈과 이놈과의 차이가 6루트3이 되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3루트3으로 얘를 뭐라고? 마이너스 3루트3으로 놓으면 계산하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수평이동인 거니까 무슨 상관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얼마? 3루트3에 x 마이너스 3루트3의 제곱 플러스에 x 플러스 3루트3의 제곱에 x 마이너스 3루트3 이퀄 2분의 m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지 않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공통인수 x 플러스 3루트3에 x 마이너스 3루트3을 끄집어내니까 얘는 뭐예요? x 마이너스 3루트3 플러스 x 플러스 3루트3 이퀄 2분의 m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식을 같이 말하라가 될 것이고 요거 뭐예요? 요거 x제곱 마이너스 얼마요? 27이 되겠네요. 요거 지워졌으니까 여기 얼마요? 2x 이게 얼마다? 2분의 m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x세제곱 마이너스 27x 이퀄 4분의 m이라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려면 이거는 y 이퀄 x세제곱 마이너스 27x와 y 이퀄 4분의 m이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이 세 개 되지 말라는 얘기네.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 도함수를 봤더니 뭐예요? 3x제곱 마이너스 27이 저러다 해서 x는 얼마입니까? 3. 또 x에 관한 홀수차수만 이런 셈이 무슨 함수예요? 기함수입니다. 그래서 기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여기가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3.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일 때 값을 알아봤더니 마이너스 27이고 81이니까 얼마입니까? 54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y 콜 4분의 m이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통과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통과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도 되는데 이것보다는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됐고 그러면 극점 몇 개? 3개가 되니까 조건을 만족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바로 4분의 m의 값은 바로 극대값인 54보다는 뭐한다고? 크거나 같다가 됐을 것이고 m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216에서 m이 취하는 최소값이 216이 되는 답이 나오게 됐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없이 문제를 풀었다라면 어렵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먼저 GA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GA가 제로가 되면 즉 GX에 X-A라는 인수가 있게 되면 나란 조건을 만족할 수 없구나. 결국 G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다항함수가 아닌 무슨 함수? 유리함수다 하는 것을 깨달으셨어야 되는 것이고 유리함수가 됐는데 이 그래프가 지금 여기 선생님 이걸 밑으로 왜 내려갔어요? 자, 이 유리함수에다 극한을 취하게 되면 1차분의 4차죠? 1차분의 4차니까 x가 무한대로 발산할 때 분자에서 극한이 결정되는데 분자의 최고 차이 개수가 뭐니까? 마이너스니까 값은 뭐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 극대가 있고 극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려가는데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극점 몇 개? 3개는 갖는 그래프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가 문제죠. 이 내용을 뭐로 해야 돼요? 수식화 시키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함수, 지금 gx는 말이죠. 이 함수 fx는 gx가 다항함수다 보니까 fx도 치수함수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갖고 있지 않은 다항분의 다항으로 이루어진 함수가 됐고 그 함수가 지금 알파점과 베타점에서 y 콜 m과 지금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면서 극대를 이루고 있었단 말은 y 콜 m과 뭐 했다? 접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접했다라는 걸 생각을 만약에 했다라면 바로 fx 이퀄 m이라는 방정식에 알파와 베타 말고 또 다른 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x-1분의 gx 이퀄 m이라는 방정식에는 무조건 알파, 베타는 있어야 되는데 양변에 x-를 곱했더니 기껏 해봤자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고 4차 방정식 실근을 말아봤자 몇 개니까? 4개니까 그 실근이 이 방정식 실근은 알파, 베타만 있고 나머지 더 이상 근이 있을 수 없게 됐더라. 그래서 이 주어진 식으로부터 gx를 갖다 우리가 찾아내느냐가 관건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gx를 찾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 뭐예요? 4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의 문제였더라 하는 겁니다. 자, 미적분 1에서 3차함수와 4차함수를 배웁니다. 미적분 2에도 3차함수와 4차함수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 2를 가르치면서도 당연히 3차함수, 4차함수 가르칩니까?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전체 시험의 난이도를 봤었을 때 미적분 파트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파트에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기하 벡터에서도 29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됐는데 난이도가 조금 높기는 했지만 그렇게 미친 듯이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수능을 치를 때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미적분 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닌 간접 출제 범위, 저기 뭐예요? 수열의 극한이라든가 뭐 무한급수라든가 이런 것까지 공부하면서 시간을 버릴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이나 적분 파트, 미적분 1에서 나왔던 내용들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은 미적분 2에서 분명히 가르칠 거예요. 직접 출제 범위인 미적분 2와 기하 벡터 확률 통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3개의 교과를 동시에 나가지 않고 나 일단 먼저 미적분 2 먼저 할래.
그리고 나서 확률과 통계하고 그 다음에 기하 벡터 할래 이러다 보니까 기하 벡터가 자꾸 늦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 끝을 내줘야 되는데 끝을 내주지 못하고 3월에 가게 되고 3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간도형과 이 부분 공간도형의 방정식이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6월에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계속 안 하게 되다가 마지막에 7월이나 8월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미적분 2와 확률과 통계와 기하 벡터를 동시에 나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시간을 너무나 많이 투자해가지고는 다른 국어라든가 탐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드 사자로 사자를 하고 나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최적의 시간, 많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실력을 갖다가 확실하게 높이고 능력을 배양한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자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